최근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가격이 큰 하락과 조정을 보이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차트 보며 동공지진이 오시는 분들, 왜 떨어지는 건지 계속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레거시 언론들의 공포 뉴스들과 트레이딩 유튜버들의 얘기들만 듣다 보니 그동안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고 허탈해 하시면서 역시 장기 투자는 무식한 방법이고 줄 때 먹고 적당히 팔고 아래서 다시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보면 어렵게 뭔가를 결정했어도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조금 조정 보이는가 싶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늦었지만 사야겠다라고 다짐했다가 갑자기 강력한 정부 정책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고 시장이 주춤하니까 뭔가 지금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매수할 생각을 뒤로 미뤘더니 몇 달 지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매물들 이곳저곳 가격 알아보다가 결국 마지막엔 또 근데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고점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거나 내리는 가격에 얼어붙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주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난 몇 년간 뭐 한 거냐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야? 야, 이게 혁신기업이야? 이게 탈중앙이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어김없이 늘 그랬다는 듯이 주변에선 이런 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장기 투자한답시고 정신 승리하고 있네. 시간으로 리스크 녹인다더니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 우상향을 네가 어떻게 하냐 임마.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점에 처물리지. 이렇게 스스로 드는 허탈감과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하는 미스터 마켓, 시장의 움직임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난 2022년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경험하시고 비트코인 테슬라가 70%, 80% 하락했던 그 하락장 한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잉여 자금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오셨던 분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 국면에도 생각보다 아마 덤덤하실 겁니다. 오히려 보너스나 다른 자산의 매도로 조만간 목돈이 생길 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겠죠. 왜냐? 이런 구간에서 차분하게 매집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과거에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상 앞에서 제가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매수를 망설이면서 중요한 판단의 마지막 순간에 늘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면서 모든 판단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 리셋 버튼이 작동된 사례를 말씀드린 건 무언가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고 그걸 오랫동안 실행하려면 늘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마치 생각의 건물을 짓듯이 큰 투자의 아이디어들과 현인들의 인사이트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한층 한층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각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철골로 세워놓은 투자의 근간이 되는 그 기둥들을 절대 뽑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의 현인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자산에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최소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는 겁니다. 이 자산의 어떤 특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걸까? 그 특징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쉽게 변할 수 없거나 거의 변경이 어려운 강력한 구조일까?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 그 구조의 변경이 거의 어렵다면 현재의 독점적 지위나 장점이 다른 경쟁자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믿고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만들어준 가치의 증가분만큼 가격이 빠르게 뒤따라 오르고, 그러다가 가끔씩 또 오바해서 더 멀리 가버린 가격이 다시 급랭하고 하락하면서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런 상승과 하락장이 남긴 수익률, 즉 안전마진이 있을 테니까 그 안전마진을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상승과 하락이 오겠지만, 그 과정에도 꾸준히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안전마진이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계속 가격의 오르내림을 여러 번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을 몇 번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매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쌓여있는 안전마진이 결정되고,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오르내리는 가격에 점점 무덤덤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생각의 기둥을 장기 투자로 박아놨고 그 위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배열해 놨으니까 이젠 그 구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층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고 기둥을 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의 또랑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빠지면 어떡해?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의 기둥들을 장기 투자 플랜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주고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을 통해서 매집의 기간과 가격의 분산을 해줘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높은 자신만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돈, 몇 달 안에 갚아야 하는 돈, 이런 걸로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신청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달리다가 금방 지치고 시간 다 돼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장기 투자 초반에 특정 시점에 왕창 매수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본이 없어서 추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하락 구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락 구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월 현금 흐름이 많지 않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약간 고점에 왕창 샀는데 사이클 몇 번 못 넘었는데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매월 얼마 안 되는 가처분 소득으로 추매하는 걸로는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려봤자 추매 효과도 적으니까 하락 구간이 답답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자, 거기에 매월 추매할 자금을 확보한 자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앞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단련하면 될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이해하고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엄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없이 투자했어도 1, 2년 안에 필요한 목돈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레버리지가 많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기간이 길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이나 우량 기업의 PPL 같은 직장인 신용대출처럼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은 만기가 쭉 연장되는 레버리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지 않고 감당할 능력만 된다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시점에 상환 요구나 매도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일단 장기 투자의 성공 조건인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지속적인 추매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유형의 자산이 있어서 자산 간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조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처럼 금융자산과 부동자산을 모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하락하는 구간에도 서울의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해서 금융자산의 추매로 활용하거나, 다주택자라면 일부 매도를 통해서 대량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능력을 키워 열심히 돈을 더 벌거나 모아놨던 다른 자산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이 가능한 사람은 하락 구간에도 자신의 투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평온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성공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다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에 내가 현재 없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인식해야 장기 투자 여정에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요동치고 언론에서 공포 뉴스를 쏟아내고 차트가 미쳐 날뛰어도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뭘 개선하면 투자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구조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매일 이런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차트에 눈이 안 간다니까요. 물론 가끔 보죠. 당연히 보죠. 날씨 확인하듯이 보죠. 근데 계속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딱 날씨 앱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날씨 앱 켜서 계속 본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계속 보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훨씬 중요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구조를 세팅하는 데 집중해야죠. 그래야 스스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자산보다 훨씬 값진 부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우는 길이며 장기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니까요. 아시겠죠? 장기 투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투자 현인들의 이야기와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이나 해당되지 코스피나 코스닥엔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장기간 상승한 것만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 보소. 루나 꼴 나봐야지. 상패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말 안 하지. 미래를 어떻게 아냐? 미래는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야? 여러분, 솔직히 전 궁금합니다. 이분들도 본인 댓글 속 질문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나스닥, 미국 주식 지수 그래프가 장기적 우상향인 걸 아는데 왜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산 거죠? 어떤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지 모른다고요? 나스닥이나 S&P 장기 그래프는 장기적 우상향이라면서요. 그럼 그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을 선별해보고 그중 분할로 매수할 수 있거나 매수 가능한 환경에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걸 사서 오랫동안 투자하면 그게 현인들이나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인데 왜 다 알면서 엉뚱한 걸 사신 거냐는 거죠. 야, 내가 처음부터 알았냐? 처음에 몰랐지. 투자하다가 물리니까 그때 알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장기 투자인 건 알지. 근데 그거 장기 투자에서 언제 부자 됐냐? 자자, 지금부터 나오는 후속 대답들부터는 논점이 완전 다른 이야기들의 향연입니다. 일단 정리하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투자의 방식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 즉 우량 자산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하고 그 자산에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걸 투자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수익으로 치환되는 장기간의 시간을 믿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산이나 종목엔 절대 투자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속속들이 그 자산의 특징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자산들을 몇 가지만 압축해서 선별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끼리 분산해서 모든 자산이 함께 움직이면서 전체 자산 규모가 한 방에 오르내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사고 과정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자가 되었지만 같은 사고의 과정을 밟아왔더라도 결론은 BTS가 아닌 그 어떤 걸로도 나올 수 있죠. 단 이 과정을 쭉 거쳐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코스닥 잡주나 코스피 지수, 알트코인에 투자해 놓고 장기 투자하다간 상패당한다, 10년 지나도 마이너스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의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자산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떡상하는 가격에 반응해서 홀린 듯이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번 소중한 돈을 쉽게 날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루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역사 속에서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쳐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은 낡고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희소한 자원이자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오랜 기간 역할을 해왔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제인 부동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현실적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군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투자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만 투자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오르고 온 동네 미디어에서 난리를 쳐도 내가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고 가치 없다고 해도 자신이 그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으로 그 자산의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양한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눈, 즉 통찰력,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자신의 갑바, 즉 인내력,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소득, 즉 생산력, 이 세 가지의 자신의 능력들을 키우고 단련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뭘 하더라, 파월 연설이 어땠다더라,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하더라, 내년 경기가 어떻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고 또 사람들이 흥분했다 가라앉고 위정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가십거리와 단기적 변동성, 그리고 언제든 바뀌고 번복될 수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닌 한번 익혀놓고 갈고 닦아 놓으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 스킬로 체화해 놓으면 절대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슈킹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진짜 투자자인 겁니다.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팔아야 하는 이유나 안 되는 이유, 그렇게 하면 망하는 이유들만 수만 가지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구조, 자신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의 구조, 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찾고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먼 미래로 보내고 지금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잡념에 가득 차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들만 가득하게 하는 모든 노이즈를 캔슬링해야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갑자기 공격 국가 부도 명령을 위기를 겪고 내렸습니다. 있는 중국이 내일 기준금리를 뉴욕 증시에선 발표합니다. 금융주가 일제히 폭락하며 뉴욕 증시 주요 중소규모의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030년 휴양지의 해안가에 앉아서 24도의 선선하고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대한 잡념과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투자 관련 시황 방송을 보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가격이 빠져 있으면 뭔 일인지 이유를 찾으려고 이 방송 저 방송 틀어보면서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뉴스를 듣고 있는 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위가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서 매일매일 시황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우리들의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잡념과 그럴싸한 시나리오나 스마트해 보이는 분석으로 당장 자산을 팔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말하는 잡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게 정말 장기 투자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주간 단위로 시황을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여러분들을 그 잡념으로부터 멀어지게 초월한 상태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잡념과 잡음은 노이즈 캔슬링으로 날려버리고 장기 투자의 위대한 가르침을 그들의 서적과 영상으로 남겨준 위대한 현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통찰력, 인내력, 생산력을 키우며 자기 자신을 위대한 자산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엔 환승하리는 없습니다. 투자를 무슨 길찾기 어플로 최저 경로 찾듯이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하면 지하철 빠른 환승 위치랑 버스로 갈아타면서 환승 할인도 받고 스마트하게 최단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쯤에 부동산 샀었으면 2020년엔 팔았어야지. 다들 사고 싶어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때 싹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왔으니까 풀베팅하고, 반감기 끝나면 슬슬 팔고 나와서 밑에서 잡는 거 몰라?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미국 주식 털었어야지. 이머징 주식 먼저 빠지고 있을 때가 기회였잖아. 너무 장기 투자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오케이? 가끔 주변에서 본인은 못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나 본인의 성공담이라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매년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선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말이죠. 투자는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최저 경로나 환승 할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 이 답답아. 네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수익률 봤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늘 피터 린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리죠.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고요. 투자는 머릿속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순간순간 구간구간을 발라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찾기 지도 어플 같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듯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목표 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 치면요, 이 어플이 알려줄 수 있는 건 투자 방법의 종류와 순서 정도지 최적 경로를 알려주듯이 쫙 시기별로 투자 방법과 갈아타는 시점까지 쫙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어플처럼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디서 시간 맞춰 갈아타고 다음 열차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고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종착점만 표시되는 지하철 노선도를 제공할 뿐 환승역과 배차 간격, 내리실 문, 예상 소요 시간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디 환승받을 데 없나 하면서 좀이라도 아끼고 더 벌어볼 데 없냐 하면서 타이밍 매매법이랑 종목 추천 받겠다고 리딩방 들어가고 유료 스터디 모임 한다면서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임이나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 환승 할인 받으라고 소리치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에는 환승 할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왔다 갔다를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투자의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덜어내는 방식, 즉 늘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투자의 환승 할인을 그때그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9번 환승 할인 받고 10번째 일을 그르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다가 놓치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면 열차는 끊겼고 결국 새벽에 할증 택시 타고서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운이 좋은 거지. 돈이 없어서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 손해입니까? 투자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방식은 단순하게, 그 대신 진입장벽은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아무나 달려드는 영역에 그 어떤 프리미엄과 초과 수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투자 좀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단기 트레이딩, 수익 나면 바로 익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천 몇만 %의 수익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영역에는 선수들이 가득한 거 아시죠? 월가나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이 월급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만 하고 있고 전업으로 달려들어서 하루 종일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한데 굳이 이 영역에서 승부를 단기에 보시겠다면 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아타기 하면서 하락 구간을 싹 발려서 피하면서 환승 할인 받고 가장 빨리 목적지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만,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환승 할인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라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지겹도록 타고 가야 된다면서 짜증내면서 졸고 게임하다가 중간에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분하게 앉아서 책 보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그렇게 그 열차 안에서 쭉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보면 이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모건하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절대 녹록하지가 않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많은 돈을 벌었어도 금방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돈을 벌었던 방식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잘못됐거나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할 때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계획을 요리조리 세워봤자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린 그 패턴의 요소 중 하나만 맞지 않아도 다 빠그라지는 게 도박에서의 승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시뮬레이션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론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환승 할인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차 놓치고 할증 택시 타고 겨우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 책에서는 투자에 있어 생존을 강조합니다. 투자는 성장이나 머리, 통찰이 아니라 전멸하는 일이 없이 포기하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며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우리 투자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생존 확률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빠르게 잃어버리는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못 기다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골라 종목을 소수로 집중해 집요하게 공부하고 파고드는 집중 투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에도 모두 쓰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과 같은 비상관 자산들을 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간다면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오랜 기간 만들어준 부를 비상관 자산 간의 구조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부자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자로 남는 길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늘 투자의 기본을 지키며 환승 할인 같은 달콤한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간 선호를 낮추고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